사실 이런 정말 최상급의 이런 포트폴리오는 진짜 드물긴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체감상으로 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마음의 여유, 저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취업 못하면 전 집이 포항인데 포항에 낙향할 수도 있겠다. 그 공포가 엄청 컸었어요. 뭐 엄청난 성과 아니어도 돼요. 진재님처럼 엄청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냈잖아요, 계속. 그 스토리만은 정말 중요하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프로덕트 디자이너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요. 그래서 한 분씩 이 큰 디켄터에 따르면서 왜 그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집요함을 이제 꼽는데요. 대부분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쯤에서 끝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사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사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게 그대로 사실 고객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고객이 이걸 썼을 때 괜찮을까라는 그거 생각을 하면서 집요하게 끝까지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던 틀리던은 이제 수많은 방법론을 통해서 찾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틀렸으면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집요함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진재님 집요함은 뭐에서 네. 보세요? 그럼 뭘로 이 사람은 집요하게 해본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세요? 만들어진 그 포트폴리오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모전을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후배가 정말 대단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가서 고객 조사를 해와 했더니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 탔구나. 아,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 제가 어제 면세점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었는데 이 시간에 몇 명이 있었고 이 시간에 몇 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만들어 왔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발표를 하러 갔어요. 마찬가지로 그 발표를 들으시던 임원진 분들도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었다 라고 답변을 딱 한마디를 하니까 그때의 뭔가 임팩트는 박수죠, 네, 박수. 진짜 네. 멋있다. 그래서 다들 보면서 그 임원분이 너네 이렇게 한 적 있냐고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상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집요함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봤는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아요. 저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될 거고 같이 일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이에서 뭔가 합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스킬이 좋아야 디자인적으로도 이걸 고객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제 꼽아봤어요. 색깔이 되게 탁해지는 섞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나?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은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디자인 스킬. 결국은 디자이너가 뿌리로서 존재해야 되는 건 디자인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보다 뒤에 있는 것 같이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1번이고 이게 전제되었다는 조건 하에 나머지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1순위로 뽑았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부터 봅니다. 잘하고 그 다음이 네. 더 충족돼야 된다. 요게 있으면은 나머지 거는 키워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와, 완성! 완성!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집요함을 골랐는데요. 디자인 쪽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기획이 실제로 고객 중심으로 풀고자 했었는지 디자이너가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개발 쪽에 돼서 구현이 됐을 때 실제로 내가 디자인한 게 잘 구현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네, 와, 두 명째. 두 번째는 성장 욕구인데요. 디자인 사이드에서는 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떤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기억에 남는 좋은 사례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성장 욕구가 훌륭해서 같이 일해보고 싶었다. 디자인 툴도 모르고 인터랙션이라는 용어도 되게 모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UX, UI 쪽으로 나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가지고 남경님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든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맞춰 나가려고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이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때는 대표님 얘기 듣고 마케팅 팀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되게 공급자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때 딱 나가서서 진짜 유저가 원하는 답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도 쉽지 않지만은 저도 쉽지 않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단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디자인 스킬. 뭐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역량이고 조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직군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량을 하나 일단 꼽았습니다. 디자인 스킬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정답이라기보다 굉장히 고도화된 자료들이 많아갖고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구글의 머티리얼만 하더라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출발점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어떤 정규 코스를 밟은 적은 없거든요. 맨땅에 그냥 항상 헤딩을 했었는데 요즘엔 뭐 미디움이나 브런치나 되게 좋은 그 양질의 컨텐츠를 심지어 공짜로 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그것만 좀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스킬은 좀 갖출 수 있다? 종민님의 디자인 그렇죠. 컴퍼스를 봐도 그렇죠. 굉장히 좀 디자인 스킬을 네, 얘는 좀 부끄러운데 뭐 하여간 도움이 되실 거다. 이제 두 번째는 고객 중심 문제 정의. 비즈니스가 이제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실 고객이 없으면 저희는 없거든요. 단순히 어떤 펑션을 해결해 주는 것과 끝이라면 사실 디자인 필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펑션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고객이 그럼 뭘 원할까?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거세요? 목표. 목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그래서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그 동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정말 디자인으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내 단계가 무엇이고 이 단계에서 얻고 싶은 게 뭔지가 명확한 사람은 사실 뭘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못하지만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뭐든지 하더라고요. 좀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다. 예로 완성. 이제 또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면접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궁금하다,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가 있을 때 좀 많이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스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내가 어떤 스킬을 공부를 하든 뭐 학교에서 내가 뭘 하든 자신은 파악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어떤 스토리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럼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목표도 좀 있는 것 같고 행동도 했어? 이 사람의 넥스트는 뭘까? 이럴 때 좀 한번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른 스킬이 조금 아쉽다 싶어도 또 다른 부분 때문에 뽑으시는 경우가 있으셨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세 가지인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명백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워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전 이제 스웨덴 회사 다닐 때는 디자인 스킬 너무 좋은 분을 봤었는데 자기 매주 프리랜서 다 죽을 거 했고 막 그러는데 진짜 잘했는데 요 두 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랑 일 같이 못하겠다.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은 채용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 드러나더라고요. 아니면 나는 사실 이런 서류는 1분 만에 떨어뜨린다, 안 본다 하는 서류는 또 어떤 게 있으신지. 고객 얘기 없는 첫 페이지. 어쨌든 사용자가 있어야 우리가 뭘 만들거든요. 모두를 위한 프로덕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고객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타가 있는 사람. 특히 오타가 회사 이름에 있다. 뱅크 샐러드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토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네, 이런 실수 진짜 하시는 맞아. 분들이 있어요. 복사하고 네. 복붙. 저희 포트폴리오 얘기를 잠깐만 제가 또 여쭤볼게요. 토스나 또 어떤 일부 회사에서는 디자이너 채용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안 보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일단 그런 포트폴리오가 왜 존재하는가 그게 왜 필요한가부터 잘 짚어야 되긴 하는데 디자이너는 어쨌든 최종 산출물이 형태를 가진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서 채용의 형태는 되게 달라진다고 보긴 하거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개념적으로 고객의 진짜 문제를 잘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걸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건 디자인 시스템을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디자인 시스템을 담당할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아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면 사실 그런 시각적인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항상 미리 보기예요.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얘기가 있어요. 회사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도대체 뭘까?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거는 사실 쉬워요. JD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럼 JD에 적혀 있는 걸 바탕으로 내가 합류하면 무슨 일 할지 물어보면 돼요. 담당자든 인터넷 치면 뭐 저도 뭐 마리트 뭐 디자인 팀장 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죠.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슬라이드가 필요가 없다가 1번이고 슬라이드는 정말 보조하는 도구거든요. 그 정도로 클리어하게 자기를 셀링하는 포트폴리오면은 진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구성의 포트폴리오는 그 흐름이 약간 끊기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요? 이쯤에서 이게 궁금한데 다음 장에 그게 바로 있어. 나와. 네. 그렇지. 뭔가 이런 맞아요. 딱 그 구성이 맞아요. 사실 이런 정말 최상급의 이런 포트폴리오는 진짜 드물긴 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주니어 때를 생각하거나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체감상으로는 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마음의 여유, 저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취업 못하면 전 집이 포항인데 포항에 낙향할 수도 있겠다. 그 공포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내가 뭐 할지도 못 정했어요. 이런 순간에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트폴리오를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학원에서 되게 좋은 어떤 템플릿을 줘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좋은 선례들을 합쳐갖고 만든 게 템플릿이니까 처음에 시작에는 되게 좋으나 사실 이제 거기서 멈추면 나는 없잖아요. 나의 스토리는 뭘까? 뭐 엄청난 성과 아니어도 돼요. 뭐 당연하죠. 학생이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그럼 나는 어떤 걸 하고 싶고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진재님처럼 엄청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찾아냈잖아요. 계속. 근데 남경윤도 이 스테이지를 밟을 때마다 찾아냈잖아요. 그 스토리만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한 개씩 읽어보면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은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역량을 뽑으라고 한다면 문제만 잘 찾으면 돼요. 해결책은 사실 어디로 가도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때 나는 디자이너니까 난 예쁜 게 뭔지를 알아. 색깔 이상하게 쓰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맥락 안에선 이 디자인이 정답이다. 작업 속도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응용도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